죽기 직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뭘까요? 그때 더 사랑할 걸. 그때 그 말 한마디 해볼 걸.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남자는 말했습니다. 남들 기대에 맞춰 살다가 내 인생을 놓쳤습니다. 성공했지만 공허했던 결국 50대에야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바쁘게 살았지만 돌아보면 내가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는 열심히는 잘하지만 잘 살고 있는지는 잊곤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들은 뒤로 미룬 채 사람들은 오늘도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심리학자 브롱리 웨어는 말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었다고요. 지금부터 함께 보실 10가지 인생의 비밀은 당신이 인생 마지막 날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선택들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의 10가지 비밀. 1. 남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30년 동안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온 한 남자. 정년퇴직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었지만 늘 마음 한편이 허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선택으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원한 전공, 사회가 칭찬하는 직업,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만 따라가다 보니 자신의 진짜 꿈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도 결국 남들 보기에 괜찮은 선택을 하시진 않나요? 내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데도 주변 기대에 맞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문제는 그렇게 살면 결국 공허함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으로는 늘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이 질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언젠가 반드시 후회로 되돌아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외면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면 결국 삶의 에너지가 고갈된다.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1일 일자기 질문 실천법.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 10가지 써보기.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커피 마시기, 바람 부는 날 산책하기. 그게 진짜 나의 힌트입니다. 남이 아닌 나의 기준 세우기. 결정을 앞뒀을 때 이 선택은 내가 원해서 하는가? 질문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타인의 인생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건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기대가 아닌 나의 목소리를 따라 사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2.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웃어야지, 괜찮은 척 해야지. 그렇게 20년을 살아온 한 주부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병명은 우울증에 의한 신체화 장애. 마음에 쌓인 감정들이 결국 몸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냥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울었더라면.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속은 울고 싶은데 어른이니까, 엄마니까, 남편이니까 꾹 참은 날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웃었지만 혼자 있는 밤엔 눈물이 나는 날들. 그 감정들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버립니다. 신체 증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로 터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되지요. 정신의학자 베리 클로넬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표현되지 않으면 병이 된다. 감정 해소는 정서적 면역력이다. 즉, 감정 표현은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감정 일기 쓰기 매일 3줄. 오늘 하루 가장 강하게 느낀 감정을 적어보세요. 오늘 화났다. 이유는
나에게 하고 싶은 말 괜찮다. 혼자 우는 시간 허락하기. 울고 싶은 날은 참지 마십시오. 감정은 나약함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감정 대화 파트너 만들기. 친구, 배우자 혹은 전문가와 지금 이 감정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감정을 억누른 삶은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그 감정도 나니까. 3.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는 망설였습니다. 내일 전화드려야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은 수년이 지난 지금도 단 한 가지 말만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를 왜 못했을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마음속에선 수없이 되뇌지만 막상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한 말들. 괜히 어색할까봐 혹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싶어. 말을 미룬 채 흘려보낸 순간들. 문제는 그 말이 영원히 미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오래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내일 하려던 말이 영원히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는 건 그 말이라도 해둘 걸 하는 깊은 후회입니다. 말을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한 심리 언어학자 스테판 로제는 말합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마음속에 갇혀 언젠가 반드시 후회라는 형태로 되돌아온다. 말은 감정의 해방이자 사람을 살리는 힘이기도 합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오늘 전할 말 리스트 만들기. 하루에 단 한 명에게라도 고마웠어요. 괜찮아요. 보고 싶어요. 이런 말 하나씩 꺼내보세요. 그 목소리 대신 문자라도 좋습니다. 말이 어렵다면 짧은 메시지부터 시작하세요.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하세요.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안에 꼭 한마디 전해보십시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 말들이 마음속에만 있다면 너무 늦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말을 꺼내보는 것,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4. 건강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70세에 간경화 진단을 받은 K씨. 30년 가까이 회사와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며 건강은 늘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누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지켜온 모든 것들이 건강 하나 무너지자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조금 피곤한 건 당연한 거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건강 챙기지 뭐. 하지만 나중은 항상 늦게 오고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은 건강입니다. 돈도 시간도 사람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여행을 꿈꾸시지만 막상 그 시점에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어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건강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의학 전문가 데이비드 블룸은 말합니다. 건강관리는 중년 이후의 선택이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절대적 조건이다. 지금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훗날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정기 건강검진은 의무입니다. 1년에 한 번 내 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세요. 특히 50세 이후엔 조기 진단이 생명을 구합니다. 하루 30분만이라도 내 몸에 투자하세요.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등. 무리하지 않아도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약보다 식단과 수면이 먼저입니다. 설탕, 나트륨, 과도한 탄수화물 줄이기. 매일 6에서 7시간의 숙면 확보하기. 건강은 좋을 때는 당연하고 나빠지면 전부가 됩니다.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내 몸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가장 먼저 챙기십시오. 5.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한때는 매일 통화하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락하지 뭐하다 보니 3년이 지나 있었고 그 친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남은 건 그때 연락이라도 한번 할 걸.
일하는 쓰라린 후회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지 않으신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소중한 사람들과 서서히 멀어진 관계.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지만 지금 연락하면 어색할까봐 미뤄온 시간들. 그렇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노력과 표현이 없다면 그 누구와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생일 문자 한 통, 안부 전화 한 통이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떠나고 나서 후회해봤자 그땐 아무것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버드대의 75년간의 인간행복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만족도와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재산이나 성공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다. 외롭지 않은 노년, 후회 없는 인생은 좋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생각나는 사람에게 지금 연락하기. 문득 생각나서 연락드려요. 이 한마디가 멀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시작입니다. 한 달에 한 명씩 인생 대화하기. 오랜 친구, 형제, 부모님과 마음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세요. 잘 끊고 잘 이어가기.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는 정리해도 좋습니다. 대신 진짜 소중한 관계엔 마음을 쓰십시오.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때 좀 더 자주 연락할 걸, 함께 할 걸.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으시려면 지금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관계가 중요한 줄은 알지만 우리는 종종 돈이라는 이유로 관계를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다음 비밀은 돈에 끌려가지 마십시오입니다. 6. 돈만 좇지 마십시오. 억대 연봉을 받으며 남들이 부러워하던 삶을 살았던 L씨. 하지만 그는 늘 무표정했고 말수가 적어졌으며 주말이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난 분명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돈을 더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들보다 적게 벌면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쉴 새 없이 일하면서 정작 즐기진 못하고 그런데 문득 나는 왜 이 돈을 벌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이 없을 때 그 삶은 점점 의미를 잃어갑니다.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이 돈 중심이 될 때 행복이 아닌 불안과 허무가 따라옵니다. 돈은 끝이 없습니다. 더 벌어도 만족은 잠깐이고 결국 더 큰 목표, 더 큰 스트레스가 쫓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은 목표가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행복 연구의 권위자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말합니다. 돈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목표가 되는 순간 오히려 삶을 파괴할 수 있다. 돈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뜻입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돈의 이유 질문하기. 나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돈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지켜주는가? 왜 없이 버는 돈은 방향 없는 배와 같습니다. 소비보다 경험에 투자하기. 물건보다 사람, 시간, 기억에 투자해 보세요. 진짜 행복은 함께한 순간에서 옵니다. 돈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삶 재설계. 나에게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닌 시간, 건강, 관계라면 그 우선순위에 맞는 결정을 해보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나를 잃는다면 그건 가장 비싼 후회입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중심에 두는 인생을 시작해 보십시오. 돈을 줬다 보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고 안전만을 선택하죠. 다음 비밀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7.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릴 적부터 모든 걸 조심스럽게 선택했던 MC. 안전한 길만 골라 걸었고 실패는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난 실패를 안 했지만 아무것도 해낸 게 없네요. 그는 실패 없는 인생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망신당하면 어쩌지? 시간만 버리는 건 아닐까?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경험.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실패가 아니라 정체입니다.
실패를 피하려는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도전을 포기한 삶은 반드시 후회를 남깁니다. 우리가 평생 후회하는 건 도전했다가 실패한 일이 아니라 도전조차 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피하려다 인생 자체를 놓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두려운 결과입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 교수는 말합니다. 성장은 실패의 경험에서 이루어진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과정 중 일부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실패했을 때의 최악 시나리오를 직접 써보기. 막상 글로 써보면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극복할 방법도 함께 정리해보세요.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기. 새로운 취미, 발표, 여행, 사람과의 대화 등. 실패해도 괜찮은 일부터 용기 내보세요. 실패를 기록하며 내 성장 일기로 만들기. 이 일은 실패했지만 이걸 배웠다. 그렇게 실패는 자산이 됩니다. 실패는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도전 없는 인생은 안전할 수는 있어도 결코 후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건 멈춤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늘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비밀은 비교하지 않는 삶입니다. 8. 비교하지 마십시오.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벌써 집도 사고 아이도 낳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녀는 핸드폰을 덮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만 이렇게 뒤처진 건 아닐까. 그녀는 그렇게 자기 인생의 속도를 남에게 맡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SNS에서 누군가의 성공 소식, 명품 사진, 여행 일정을 볼 때 마음 한구석이 괜히 허전하고 위축되는 느낌.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초라해지는 마음. 그 마음, 비교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비교는 자기 삶의 중심을 흔드는 독입니다. 누군가보다 늦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보다 작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남의 속도와 기준에 맞추다 보면 나만의 삶은 점점 흐려지고 결국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됩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비교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어제의 나 자신이다. 행복은 남보다 앞서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제보다 나아지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SNS 사용 시간 줄이기. 남의 인생을 소비하는 대신 내 인생을 기록하고 감각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나의 성장 노트 쓰기. 오늘 내가 해낸 작은 일들, 나만의 성취를 매일 적어보세요. 타인이 아닌 나를 중심에 두는 연습입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다 말하는 습관. 비교의 순간마다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지금의 나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남이 아닌 나와 경쟁하고 어제보다 나은 나를 위해 사십시오. 그게 후회 없는 삶의 기준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려면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일이 곧 나의 전부라고 착각하죠. 다음 비밀은 일 중심에서 벗어나십시오입니다. 9. 일 중심에서 벗어나십시오. 정년퇴직을 하던 날, N씨는 상패 하나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서 인정받고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던 그였지만 그날 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그에게 남은 건 직책과 회사뿐이었고 자신이라는 사람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일이 끝나면 허무하거나 휴일엔 뭐 해야 할지 몰라서 일을 찾고 내 소개를 할 때 직업 외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 경우 있으신가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일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일이 사라졌을 때 내 인생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일이 중심이 되면 관계도, 취미도, 건강도 뒷전이 됩니다. 결국 일을 못하게 되는 순간 삶 전체가 무너지는 충격을 겪게 됩니다.
그 어떤 직업도 여러분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삶의 균형을 연구한 심리학자 된 뷰트너는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일이 아닌 일 외의 나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 일은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그 직업 말고 나를 설명하는 단어 3개 정하기. 나는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 나는 누군가의 좋은 친구. 직업 없이도 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미, 봉사, 배움의 루틴 만들기. 독서, 여행, 악기, 미술, 자원봉사 등. 일을 내려놓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기반을 만드세요. 일 안 하는 날도 의미 있게 보내는 습관. 단 하루라도 일과 무관한 시간을 일부러 계획해 보세요. 일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말해주지 못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일이 사라져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부터 일밖에 나를 찾아보세요. 일에 묶여 살다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조차 느끼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마지막 비밀은 바로 지금을 사는 법입니다. 10. 지금 이 순간을 누리십시오. 은퇴 후 3년 만에 말기 암 판정을 받은 김 씨. 그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면서 미래를 준비했는데 정작 그 미래는 단 3년밖에 없었어요. 오직 나중을 위해 살아온 그의 인생엔 지금이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음 달엔 좀 쉬어야지, 은퇴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즐기자. 이런 말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나중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지금을 미루면 인생 전체가 미루어진 삶이 됩니다.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의 여유, 언젠가의 여행, 언젠가의 꿈은 대부분 그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누리지 않으면 인생은 늘 준비 중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말합니다. 행복은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인식하고 누릴 때 존재한다. 인생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딱 하루뿐입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매일 한 가지 순간을 즐기는 루틴 만들기. 아침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기. 매일 5분 하늘 보기, 음악 듣기, 일기 쓰기 등. 지금과 연결되는 시간 확보하기. 감사일기 쓰기. 오늘 있었던 사소한 행복 3가지 적어보세요. 햇살이 따뜻했다. 아내의 말이 힘이 됐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질문하기.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인생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지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지금까지 함께한 10가지 비밀 생각해보면 너무도 단순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 사람들은 인생 끝자락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남의 인생을 살다가, 감정을 억누르다가,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다가, 건강을 놓치고, 관계를 잃고, 돈과 실패와 비교에 휘둘리고, 일만 하다 모든 걸 놓친 채 지금 이 순간조차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삶이 나중에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 당당해지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감사일기 한 줄, 사랑한다는 한마디, 10분의 산책,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그런 작은 실천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가 아닌 감사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충분히 아름답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첫날인 것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가십시오.